안녕하세요. 전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박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염증성 장질환의 최신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관해라는 것은 증상이나 염증이 없어지는 시기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 관해기와 증상이 악화되는 활동기가 반복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4분의 1 정도가 만 18세 이전에 진단받게 되고요. 대장과 소장에는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고 또 장내에는 다양한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이 장내 세균에 대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는 이유는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함께 작용해서 면역 반응의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진단 이후 크게 4가지의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 위 그림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지만 이후에 잘 조절되는 환자가 전체의 40% 정도가 되고요. 하지만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좋았다, 나빴다를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반복하면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비슷한데요. 크론병보다는 초반 이후에 증상이 잘 조절되는 환자가 전체 50% 이상으로 좀 더 높은데 여전히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과는 개개인이 가진 질병의 특성이나 환자의 여러 요인도 있지만 환자들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연하게도 약을 잘 먹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는 등 치료를 잘 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목표는 이전에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피나는 등의 증상만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즉 증상 조절만이 목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증상 조절뿐만이 아니라 질병 자체가 조절돼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화병증도 가급적이면 적게 또는 없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서는 적절한 성장과 발달이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 까만 선은 점막 손상을 의미를 합니다. 질병 활성도가 지속되다 보면 파란 선이 장 손상인데요. 장 손상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장의 손상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기 전에 진단받고 한두 번째 질병이 활성화될 때 이를 기회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질병을 조절하고 관해를 유지하게 되면 이러한 장 손상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의 경과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는 대부분 성인과 비슷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과적 치료에는 염증을 조절하는 항염증제와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있고, 특징적으로 소아의 크론병에서는 경장영양치료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경증 정도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며 전통적으로는 항염증제로 시작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스텝업 어프로치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기도 합니다. 경장영양 치료는 소아 크론병에서 관해 유도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와 경장영양 치료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크론병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와 경장영양 치료를 관해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환자들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오히려 약을 끊거나 경장영양 치료를 종료하였을 때 점막 관해 비율이나 관해가 유지되는 기간이 경장영양 치료를 한 군에서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장영양 치료의 종류에는 엘레멘탈이나 앵커버 등이 있고, 이들은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장을 휴식시키고 음식물이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또 보호해 줄 수 있고, 염증 매개세포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점막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장내 미생물의 분할을 유도해서 병형균으로 작용하거나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나쁜 장내 미생물을 억제하고 항염증 물질을 분비시킬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하는 장내 미생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지방 성분이 적어서 염증 매개 물질을 감소시키며 염증성 장질환에서 많이 보이는 영양 불량 상태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의 한 가지 힘든 점은 엘레멘탈이나 앵커버 등 경장 영양 치료에 사용되는 제제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소아들이 엘레멘탈이나 앵커버를 먹기 힘들어해서 경장 영양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해 유도를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보다 부작용이 적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소아 환자에서는 경장 영양 치료를 스테로이드의 사용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장 영양 치료를 일부만 하면 안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부분 경장 영양 치료는 증상의 조절에 치료 효과를 주기는 힘들다고 했지만 다만 심한 영양불량 상태가 있는 크론병 환자에서 경장 영양 치료를 치료와 함께 일부 병행하였을 때 여러 비타민이나 미량 원소가 병행하지 않았던 환자들보다 많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부분 경장 영양 치료는 영양 상태의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하루 권장량의 50%만 경장 영양 치료를 하고 나머지 50%는 특정 허용식품군만을 허용해서 섭취하는 시기를 하였을 때 100% 경장 영양 치료를 한 군보다 치료를 완료하는 환자가 더 많았고 또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줘서 일부 제한된 시기를 하는 부분 경장 영양 치료는 완전 경장 영양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보험 사업의 일종으로 모노엘과 엘레멘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19세 미만의 크론병 환자에서 8주간 관해 유도 목적으로 100% 필요량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이후에는 매일 하루 한 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다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8주간 100%의 필요량을 다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아사 아미노살리실리에이트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는 치료제입니다. 펜타사나 아사콜, 메자만트, 살로팔크 등등이 있고요. 알약이나 관장액, 좌약 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이 작용하는 기전은 대부분 장에서 국소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 점막에서 염증 매개물질의 합성을 방해하고 염증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요. 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장 점막의 손상을 줄이게 됩니다. 약물의 제형에 따라서 천천히 흡수되는 형태나 또 서서히 약이 배출되게 하는 형태 등으로 작용 부위를 각기 달리할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알레르기나 두통, 오심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중등도나 중증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관해 유도를 위해서 또는 질병의 활동기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서 소론도나 메치론, 엔토코트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염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드름이 나거나 부종, 성장장애, 수면장애, 혈당 상승, 소화불량 등등의 부작용을 보일 수 있고요. 또 장기간 사용 시에는 고혈압, 백내장, 골감소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지치료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부분 장에 불이 났을 때, 염증이 아주 심하게 있을 때 일시적으로 불을 꺼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약제와 병합하여 사용할 때 관장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장약은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제형으로 먹는 약보다 부작용의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활성화된 면역 체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면역 조절제, 즉 아자치오프린, 이뮤란, 이뮤테라, 메토젝트 등이 그런 약물인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관해 유도 치료를 시행할 때 유지치료 약제로 사용을 위해서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구역이나 구토, 발진, 탈모, 췌장염, 간염 등등이 올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 골수 억제나 림프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종의 부작용은 10만 명당 4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의 위험도인 10만 명당 5명 정도의 위험도보다 낮은 위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제에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주사 제제가 이것들인데요. 레미케이드나 렘시마, 휴미라 등이 있습니다. 아까 장내 세균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용 기전 중에서 염증 매개 물질인 TNF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제제를 오래 맞다 보면 이 주사제 자체에 항체가 생기거나 또는 약물 농도가 불충분하게 유지되면서 반응이 떨어지거나 반응이 없어질 수 있고 따라서
주사를 맞는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약의 용량을 올려야 하거나 또는 약제를 변경하여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급성 주입 반응, 주사 부위의 통증과 발적, 또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결핵이나 기회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아에서는 이 외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는 없는데요. 임상시험 중이거나 현재 임상시험 예정인 생물학적 제제로는 같은 TNF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심포니라는 약제와 TNF가 아닌 다른 기전으로 염증을 억제하게 된 미리키주맙이라는 약제가 소아에서 임상시험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임상연구로 등록해서 시행 가능한 치료에는 분변미생물 이식술이 있습니다. 이는 불균형이 일어난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며 현재 궤양성 대장염에서 좀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분변미생물 이식술은 대체적으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40% 정도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그 기전이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해서 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막성 대장염에서는 현재 신의료기술로 등록이 돼서 시술이 가능한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으로 등록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복통이나 설사, 발열 등이 있고 드물게 장염 증상의 악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대체요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 치료가 표준화, 정량화가 되지 않았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경우에 약이 먹기 힘들어서 자꾸 까먹어서 등의 이유로 잘 먹지 않고 외래에 내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약을 잘 복용한 군과 잘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를 하였을 때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모두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거나 약을 중단한 군이 지속적으로 잘 복용한 군보다 재발 위험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연구입니다. 또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레미케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관해기가 왔을 때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경우에 레미케이드를 중단한 군에서 레미케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약한 군에 비해서 재발 위험도가 3.7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약물의 중단은 의료진과의 신중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염증성 장질환에서 증상 없이 병을 잘 이겨내고 치료하려면 먼저 예약된 일정에 잘 내원하시고 처방된 약을 잘 먹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먹고 있는 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이 질병의 조절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